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요즘 들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한숨 소리가 절로 나올 때 있지 않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이건 그냥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건 50세 이후로는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든다는 것. 더 놀라운 건요.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70대, 80대에도 근육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하실 필요 없어요. 근육은 곧 기운이고 독립이고 내 몸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 저희 어머니 때문이기도 해요. 올해 80이 되셨는데 요즘 부쩍 다리가 가늘어지고 앉아 계신 모습이 예전보다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괜히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릴 적엔 엄마가 저를 업고 챙기고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얘기 같네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감소증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3배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할 10가지 음식은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을 다시 전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겠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10가지 음식, 매일 밥상에서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10위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 음식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특히 노른자에는 근육 생성을 돕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데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9위는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녀석들, 바로 건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그냥 간식인 줄만 아셨죠? 근육을 지키는 건강 간식으로 아주 훌륭하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수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약 20에서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소금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예전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렸던 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콩이에요.
파리는 바로 이 영양 덩어리 콩류입니다. 검은 콩, 완두콩, 두부 등 콩류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음식입니다. 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제품은 소화 흡수가 더 좋습니다. 하루 2끼 정도 콩 제품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된장찌개에 콩 넣고 반찬으로 생선 하나 올라오면 밥상이 든든하잖아요. 이번엔 근육도 든든하게 해주는 생선입니다. 7위는 생선류. 고등어, 연어, 꽁치 다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등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면 더 건강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근육 만든다고 자주 먹는 게 뭐죠? 맞아요.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근육 유지엔 어르신들도 드셔야죠. 6위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100g에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양파, 마늘로 맛을 내시면 더 건강합니다. 어르신들 예전 기억나시죠?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데워서 드시던 그 시절. 그게 단순히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육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한 건 물론이고 칼슘과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서 근육은 물론 뼈 건강에도 이중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밤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은 수면도 도와줘서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5위는 바로 근육도 지켜주고 추억도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 우유입니다. 우유는 완전 단백질 음식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드시면 밤사이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두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 뽀빠이라는 만화 기억나세요? 그 뽀빠이가 힘이 필요할 때마다 꼭 먹던 게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단순히 철분만 많은 채소가 아니고요. 마그네슘과 엽산, 비타민 K, 식물성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아주 든든한 채소입니다. 된장국에 살짝 데쳐 넣어도 좋고 참기름에 무쳐도 맛있죠. 어르신 밥상에 시금치 한 줌은 근육에겐 명약 한 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4위는 우리의 추억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 칼슘 등 근육 수축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브로콜리 어르신들께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저 초록색 꽃다발 같은 걸 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브로콜리야말로
근육과 관절을 지켜주는 초록색 보약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C, 칼슘, 항산화 물질까지 가득해서 근육뿐 아니라 관절, 뼈 건강에도 탁월하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자주 느끼시는 무릎 시큰시큰함, 그게 염증 때문일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이 그 염증을 조용히 잡아줍니다.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된장찌개에 송송 썰어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쯤 되면 초록색이 아니라 초특급 건강식품이죠. 그래서 오늘의 3위는 먹는 관절 보험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근육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근육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 가면 작고 까만 알갱이처럼 생긴 블루베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왜 먹나 하셨던 분들 이제 아실 때도 됐습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 노화로부터 근육을 보호해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천연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게다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억력 유지에도 효과가 좋아서 나이 들어서 꼭 챙겨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운동한 뒤에 블루베리를 드시면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요즘은 냉동 블루베리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침에 요거트에 넣거나 따뜻한 물에 불려 드셔도 좋아요. 달달하고 새콤해서 입맛도 돌고 기분까지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2위는 근육을 지키는 작지만 강한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상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들어봤는데 그릭 요거트는 뭐가 달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더 빼서 단백질이 훨씬 더 농축된 요거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에 좋은 성분이 더 꽉 차 있는 요거트인 거죠.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지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딱입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입에 부담도 없어.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그만이에요. 여기에 꿀을 한 숟갈 넣거나 아까 소개한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같이 곁들이면 근육 건강에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하루에 한 컵만 드셔도 70대, 80대에도 근육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1위는 근육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습니다. 150g에 15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천천히 흡수되어 밤새 근육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번엔 실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면 하루 72에서 90g 정도죠.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계란, 두유, 생선, 고기 하루 종일 생각보다 부지런히 챙겨야 가능한 수치예요. 아침에 계란 하나 먹었는데 됐지 뭐 하시면 단백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마음 먹고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럼 이제 식사 시간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식사 시간 중 언제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엔 하루 필요량의 30% 정도. 그럼 단백질의 3분의 1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몸을 깨우는 첫 끼잖아요. 이때 계란 하나, 우유 한 잔, 그릭 요거트 같은 걸 곁들이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요. 바쁘더라도 그냥 밥만 드시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단백질 식품 하나씩 꼭 넣어보세요. 근육도 살고 하루 시작도 훨씬 든든해집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살짝 채워 넣었다면 점심은 하루 단백질의 40% 가장 든든하게 챙기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혹은 콩으로 만든 반찬들이 아주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심 한 끼가 몸에 단백질을 채워 넣는 골든타임이에요. 내 근육은 점심에 만들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단백질 반찬을 넉넉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 저녁에는 남은 단백질 30% 정도를 채워주면 딱 좋습니다. 이때는 너무 무겁지 않게 두부나 견과류처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제격이에요. 밤에 부담은 적으면서도 잠든 사이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고마운 음식들이죠. 하루 3끼 이렇게 단백질을 나눠 챙겨 드시면 힘도 덜 빠지고 몸도 한결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식재료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조리법도 신경 써야겠죠. 음식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죠. 내 몸에 맞는 양과 방식으로 알맞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삶기, 찜, 구이처럼 담백한 조리법을 추천드려요. 재료 본연의 맛도 살고 속도 편안하거든요. 간은 너무 짜지 않게 소금 대신 허브나 양파, 마늘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입맛은 물론 혈압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써야 할 땐 올리브 오일을 살짝 해서 드시는 게 이게 딱입니다. 몸에도 좋고 음식 맛도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잘 안 붙어요. 걱정 마세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 마당을 한 바퀴 돌거나 TV 보시면서 제자리에서 팔, 다리만 천천히 움직여도 좋아요. 식사와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는 2배. 우리 몸이 훨씬 활기차게 반응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들께 딱 맞는 쉽고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이 꽤 좋아집니다. 그리고 계단을 한 칸씩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칸만 올라봐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활짝 깨어나요. 가능하시면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고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섭취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 드릴게요. 음식이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되려면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혹시 신장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럴 땐 꼭 주치의와 상담 후에 양을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드시기보단 한번 확인하고 드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변화에 민감하실 거예요. 단백질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진 않지만 같이 드시는 음식밥, 과일 등에 따라 혈당이 출렁일 수 있어서 식후 혈당을 살펴보시며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조합에 혈당이 반응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관리입니다. 소화가 약해져서 음식이 체하거나 더부룩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땐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단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특히 고기나 콩류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콩, 견과류, 유제품 어릴 땐 괜찮았는데 나이 들며 생긴 알레르기도 꽤 많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피하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덜 자극적이고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음식도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음식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부담 없는 양, 내 몸에 맞는 조리법, 그리고 꾸준한 실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 편안한 생활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근육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음식을 잘 챙기고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 중에서 딱 5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식탁에 올려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내 몸에서 달라진 점을 느끼실 겁니다. 힘이 덜 빠지고 걸음걸이도 더 가벼워질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걸음씩 함께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생각나는 친구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